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비행골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제 국채금리 상승하고 물음표하고 바이오 저점 매수 기회다. 물론 아무 바이오 기업을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우선은 제가 잠시 뒤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미국장이 최근 들어서 특히나 국내 증시도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번 주에 이틀 전에도 그랬고, 지난밤에도 그랬고, 미국의 이제 주요 국채 입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2년물, 5년물, 또 지난번에는 7년물. 자, 요 수요가 이제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또 금리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 상승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이제 4.6% 넘어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같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은 연준에 이제 베이직북이 공개가 됐죠. 근데 경기는 조금은 전보다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물가는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좀 가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 사실 지금 같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은 그 매크로와 연관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금리 쪽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오늘 뭐 제주은행이나 이런 금리 인상 관련된 수혜주들이 테마성으로 좀 올라갔다면 그쪽으로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수혜 업종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나 이런 성장 섹터들에 대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저는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후자를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PC 가격 지수가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래도 오늘 바이오 기업들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최근에 고점 대비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를 보여주시면은. 우선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화장품 쪽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서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제일 핫했던 종목들 제가 사실 좋은 가격대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편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도 현재가 기준으로도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뭐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화장품 소재 기업이면서 뭐 최근에 이제 ODM 쪽도 같이 하고 있고 또 게다가 자체 브랜드 올리브영 5월 입점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시가총액이 낮지만 이 화장품 소재 특히나 이 자외선 차단제 쪽 관련해서 이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라고 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하와이에서 일부 지역이나 뭐 인체에 해롭다 또는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무기 자차에 대한 이런 수요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제가 자외선 차단제 종류, 자외선에는 UVA가 있고 UVB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UVA 쪽에서 뭐 관련해서 DHHB라는 물질과 관련해서 AS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주목을 바닥에서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쪽 내에서는 사실 선크림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ODM 쪽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인디 브랜드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겠죠. 왜냐? 돈이 되니까. 근데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자, 그럼 그 수혜들을 화장품 소재 기업들이나 ODM 기업들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주가의 화장품 내에서의 시장의 흐름은 그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편집했었던 펄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상단에 241선을 최근에 한번 돌파를 못했거든요. 이 초록색, 파랑색 선. 요거를 좀 돌파를 하는 듯 하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밑으로 좀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지금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241선 뚫을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간에 7월 달에 요 이슈가 있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문체부에서 나도 가겠다. 가서 중국에다가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전처럼 사드 이전처럼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 요구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사 같은 경우에도 펄어비스 관련해서도 이 중국 쪽 판호와 관련된 또 이슈가 붙어 있고요. 뭐 최근에 중국 내 서비스를 뭐 텐센트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좀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도 여전히 좀 좋다. 대신에 이제 약간의 조금 241선 정도까지 올라왔었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 오버나잇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노출은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방향성 자체가 매크로적인 부분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기회 줄 때 약간의 수익은 챙겨두시면서 그리고 나서 좀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241선 저항 받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바로 편입할 종목 같은 제가 그리고 포트 한번 제가 엑셀 매매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뭐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뭐 상승을 하고 뭐 급락장이 나오고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계속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제 스스로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렇게 하락장이나 이런 상승장 구분 없이 매매 내역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결국에 제가 실력으로 인정을 받겠다.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든 간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수익 났던 종목들 2차까지 달성했던 종목들은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지난달 모든 종목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도 가뜩이나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것까지 가져오면은 더 안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하실까봐 이거는 제가 공개방송에서 지난달 그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제가 대응을 했었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방송 오늘 4시 20분에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편입했던 종목들 수익률 자체가 사실 이번 달 누적 수익은 지금 3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제가 더 욕심을 사실 냈다면은 뭐 400%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번 달에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투, VT, 한선, 뭐 엔지니어링, 선진뷰티 사이언스, J2K 바이오 대부분이 다 60%, 70%, 심지어 180%까지 올라간 종목들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훈 매니저 수익 난 것만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 손절가 터치한 거 4개 있거든요. 그런데 손절가 마이너스 10%로 저는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손절 작게, 익절은 크게 저는 제 투자 모토 지켰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좋은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바이오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가 63,900원이고요. 종목명은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하고 리가켄 바이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았는지는 제가 자료 보면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바로 볼게요. 자, 지금 최근에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수가 맥을 못 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이 국채 입찰과 관련된 일정들,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물, 5년물, 7년물. 자, 입찰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틀 동안에 그 대규모의 국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물론 뭐 지금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서는 뭐 4.7%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약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요거 돌파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금리 상승에 대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요거 이제 페드워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그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이제 올해 또는 내년까지의 금리 그 FOMC 회의에서 인상에 대한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9월 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6월 달, 7월 달 금리 인하 저는 당연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동결 가능성 지금 거의 뭐 6월 달은 98% 정도 보고 있고 7월 달은 87% 보고 있습니다. 근데 9월 달도 원래는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또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인하 가능성은 70%대 그리고 동결 가능성은 30%대 시간이 지나면서 60대 40 그러니까 6대 4 또 시간 지나면서 5대 5 그러다가 지난밤에는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9월 달도 인하가 힘들겠다. 이런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어차피 이건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었을 때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12월 그럼 둘 중에 하나 근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뭐 금리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들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인식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하고 연준의 이런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사실 금리를 또 만약에 인하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다시 한번 물가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미국 경기가 그래도 둔화는 되고 있어도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가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자극을 받아버리면은 다시 한번 또 지수 자체가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지금 연준 자체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국채금리의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봤었을 때는 반대로 이제 꺾인다고 가정하에 바이오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기업 내에서요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이뮤노젠 같은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도 현재 리가켄바이오의 이런 퍼 자체가 내년 실적을 땡겨오더라도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닙니다. 퍼 기준으로 10배 정도 중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바이오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이 좀 있다.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잡을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좀 소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그 안에서의 개별적인 어떤 이슈 있는 종목들은 또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궁금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제약바이오를 이제 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흐름들로 좀 약간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떤 제약 업종들과 바이오 업종들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인지 주도주의 성격으로 그렇지 않고 각각의 모멘텀 있는 개별 종목들만 가는 장이 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쪽이 최근에 빠졌던 거는 아무튼간에 국채금리 이슈는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그 HLB 사태가 좀 있으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위축된 건 사실이나 뭐 제가 봤을 때 아무튼간에 지금 국채금리는 연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상 얘기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시기가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연준이 앞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만약 인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바이오가 못 갈 것이다 또는 좀 가더라도 좀 위에서 막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연준의 전반적인 지금 큰 그림 자체는 인하는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과연 언제 시작을 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서 어차피 그 기대치가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라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최근에 뭐 아스코아케어 관련해가지고도 생각보다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스코아케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또 아직까지 주가에 좀 그렇게 녹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약간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세로뉴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종가가 지금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은 캔들 자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120선 정확하게 바닥 잡아주고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동의 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해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74,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75,500원 손절가 56,000원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쪽 관련해서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공개 방송 4시 20분에 진행을 하고요. 저 오늘 아침에 바이오 음봉 달렸을 때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추가해서 했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전략 팁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4시 2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